여긴 우리 손바닥 농장 제2농장입니다. 제1농장, 제2농장 하니 언뜻 들으면 아주 규모가 큰 것 같지만 농민 자격을 얻기 위해 경매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여기는 남쪽이 산으로 막힌 북향밭입니다. 다른 건 안 되고 오직 토란, 생강, 산나물과 같은 내음성이 강한 작물만 됩니다. 물론 밭에는 그러한 작물 중심으로 재배를 하지만 이 밭둑도 여간 골치가 아픈 게 아닙니다. 일 같아서는 다시는 풀안 올라오는 근사암과 같은 제초제를 몇 번 쳐서 잡초를 박멸하고 싶지만 그건 빈대 잡으러 초가 상간 태우는 격이죠. 사태가 나면 더 골치 아프죠. 비가 와서 밭도 무너질 염려가 없는 10월 하순부터 풀이 다 말라 죽을 때까지 사이에 정말 근사미를 치고 잡초를 없앤 다음에 그에 채취한 키우자 하는 산나물 씨앗을 뿌려둡니다. 밭둑이라 빈 땅은 있는데 어떤 나무를 심느냐고요? 우리는 취나물, 눈개승마, 땅두릅을 심어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산나물 종류도 많습니다. 어느 곳에나 재배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말고도 부지깽이나물, 더덕, 도라지 같은 것도 있고 지대가 높다면 어수리, 곰치, 또 지대가 더 높고 습하다면 정말 산나물의 왕 참나물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도라지라도 뿌려두면 여름 내내 꽃만 보더라도 잡초, 예초하는 것보다는 훨 낫죠. 이렇게 밭둑을 이용하면 뱀 같은 것도 덜합니다. 뱀은 사람의 발자국을 가장 싫어합니다.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뱀이 그 공간을 차지합니다. 여기는 취나물을 뿌리는데 이건 응달이라 그런 거고 양달이라면 양달에 잘 자라는 땅두릅이나 부지깽이 나물 등을 뿌리거나 심는 게 좋겠죠. 제초제를 치지 않고 제초 매트나 검은색 멀칭 비닐을 깔고 그 사이에 간격 맞춰 심는 방법 등 다른 방법도 있겠죠. 개승마나 땅두릅 같은 것은 좋은 거를 구해서 간격 맞춰 심을 수도 있겠죠. 물론 다음 해에 내가 심은 산나물만 나오는 건 아니죠. 그 중에서 키가 커서 산나물을 덮을 만한 잡초를 우선으로 사이난 조치를 제거해주면 산나물이 잘 크죠. 그래도 우리 밭두개는 잡초 걱정이 된다 하면 이렇게 덩치가 큰 땅두릅이나 눈개승마 같은 것을 심으면 잡초 걱정은 좀 덜죠. 물론 땅두릅 같은 경우는 양달이 더 잘 되지만 응달도 얼마든지 재배합니다. 밭둑 상황과 내가 길러 먹고 싶은 나무를 선정하여 뿌리거나 심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몇 차례씩 밭둑 베는 귀찮음을 해소하고 맛있는 나물 뜯어먹는 즐거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야생식물인 산나물 우리 무시 뿌리도 해서는 하지 않죠. 야생의 거친 환경에서 자손의 번식을 위해서는 다른 종자에 갖지 않은 두 가지 습성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씨앗이 발아하지 않도록 발아 억제 물질이 묻어 있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그래도 살아남는 자손이 있도록 하는 야생 특유의 유전인자이죠. 땅두릅처럼 심한 것은 문질러서 그 외 취나물 같은 것들은 그냥 흐르는 물에 며칠간 두면 씻어지죠. 또 가을에 노지에 뿌려두면 겨울 내내 눈비에 식히기도 하죠. 흐르는 물에 담가서 억제 물질을 제거한다고 해서 꼭 계곡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죠. 망사 주머니에 넣어 대야에 물 담아 자주 갈아도 되죠. 또 하나는 겨울을 보내야죠. 약삭 빠른 사람이 그냥 겨울을 보내도록 넉넉히 기다리지는 않죠.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넣어 겨울을 맛보이는 겁니다. 봄에 씨앗을 파종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거쳐서 파종해야 씨앗이 올라옵니다. 또 한 가지는 산나물처럼 야생의 종자는 깊이 묻히면 싹이 나지 않은 광발화 종자입니다. 그는 흙과 섞어서 막 흩어 뿌려두면 됩니다. 이런저런 것이 다 귀찮거나 경험이 적은 분은 종자 채취하면 곧바로 뿌려두면 거기에서 억제 물질 자연히 쓰셔지고 정말 겨울을 경험하고 봄에 싹을 올립니다. 그래도 발화율을 높이려면 씨앗에 따라 처리하고 뿌리면 더 잘 납니다. 언제 씨앗 뿌려 그 산나물 채취할까? 차라리 모종이나 종근을 심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1, 2년입니다. 거물이 큰 눈개승마나 땅두릅은 종근이나 모종을 심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잡초를 잘 이기는 키 큰 나물들은 굳이 사전에 잡초 방지하고 심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1년 동안, 그것도 초기에 근처에 나는 잡초만 제거하면 걱정 없습니다. 그렇지만 덩치가 작은 산나물 같은 것은 간격을 좁게 심어야 하니 차라리 씨앗을 뿌리는 것이 더 쉽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런 작물을 심으면 한 번 심어 놓으면 평생을 먹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두어도 산나물이야 떴습니다만 여기에 탭이 남은 것 있으면 뿌리고 또 질소 중심 시비도 하면 더 부드럽고 수확량도 많습니다. 산나물이든 가축이든 제대로 먹이지 않는 것은 억세고 맛이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산에 난 산나물도 땅이 기름진 곳에 난 곳이라야 부드럽고 향이 강합니다. 제초 작업이나 예초 작업이라 할 것은 없지만 나무를 쓸 때나 지나갈 때 이 나물보다 더 올라온 것은 뽑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전혀 관리를 안 하면 잡초에 묻히고 그냥 살 수 없겠죠. 입에 관리한다고 해서 크게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산나물 구경하기 힘듭니다. 나물이 제대로 나는 곳은 모두 입산 금지이기 때문에 밭둑에 산나물 뿌려놓고 채취하는 것이 요즘 나물 채취 방법입니다. 산나물도 산나물이지만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가을 야생화를 감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나물이나 부지갱이, 즉 쑥부쟁이 같은 꽃은 들국화 중에 하나입니다. 응성스럽고 보기 싫은 잡초보다는 이 가을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야생만 하더라도 심고 가꾼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꽃이 지고 나면 여기에서 나오는 씨앗, 아까 전에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또 다른 곳에 뿌려두면 나물밭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텃밭 농사 이 재미로 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맛있는 산나물 먹고 풍치도 있고 산나물이 바로 약초입니다. 이건 마트에서 시금치 사는 것처럼 돈 있다고 먹지도 못합니다. 내가 길러야 제대로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봄철에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약간은 산나물이 나기도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한때이고 이렇게 심어두면 생나물도 묵나물도 또 이걸로 장아찌도 담아두면 그게 별맛입니다. 산나물 말고도 채소가 많지만 이 산나물 맛이 향기가 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또 누구나가 맛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텃밭을 가꾸는 사람만의 특권입니다.